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50대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50대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괜찮아. 건강검진 결과도 큰 문제 없다던데. 운동은 나중에 해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젊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빠지던 살이 이제는 꼼짝도 안 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50대가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정리한 50대를 위한 건강생활 습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언니의 생존법입니다. 오늘은 삐걱거리는 중년 건강 중년의 몸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이야기 빨리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아침을 여는 첫 습관 물 한 잔의 기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화장실 가기, 스마트폰 확인하기. 다양하실 텐데요. 모두 아시는 것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약 6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잠들어 있던 우리 장이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이 촉진됩니다. 50대가 되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 영양소와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하루를 더 활력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단 양치하고 포트에 물을 데워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섞어서 소금 반 티스푼 넣고 잘 녹여서 마신답니다. 물론 천일염이요. 속도 편안해지고 아침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장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침에 혼미한 정신이 바로 차려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 식사 절대 거르지 마세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아침을 거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하지만 50대 여성들에게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50대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때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지방을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살은 더 찌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거죠. 특히 50대 여성들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짜증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메뉴입니다. 예를 들면 계란 한두 개와 여기에 샐러드나 과일을 곁들이는 건데요. 과일도 많이 먹지 않고 방울토마토 같은 당분이 없는 과일을 5에서 8발 정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겠죠.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서 우유에 단백질이나 귀리가루 같은 거 쉐이크해서 마실 때도 있어요. 또 좋은 거 있죠. 올리브유에 레몬 또는 소금 반 티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한 잔 마시는 것도 은근히 든든해요. 빈속에 커피 마시는 것보다 위에 음식들 먹는 게 훨씬 도움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하루 30분 걷기의 힘.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걷기입니다.
50대가 되면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저도 한때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했다가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선택한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걷기는 정말 완벽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면서 관절에 무리가 적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죠. 전문가들은 50대에게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동안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아침 공기도 맑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둘째, 가까운 거리는 차나 버스 대신 걸어갑니다. 마트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가능하면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3층 정도까지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걷기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심폐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 소모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하루 만보를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근력 운동,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이 많거든요. 제가 매일 하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도 하기 힘드실 땐 벽에 기대서 기마 자세를 해보세요. 허리와 머리는 떼고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딱 1분만 합니다. 둘째, 벽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은 힘들 수 있으니 벽에 손을 짚고 하는 푸시업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10번씩 2세트 정도 하면 좋습니다. 팔 근육과 가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다 그럼 한 세트만 해도 좋고 푸시업한 자세 그대로 발 뒤꿈치를 들고 가만히만 있어도 운동이 됩니다. 이것도 1분 합니다. 셋째, 플랭크입니다. 엎드려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인데요. 처음에는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복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최고의 운동이지만 바닥에서 하기 힘드시죠? 역시 벽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이건 역시 발 뒤꿈치 들고 1분 합니다. 넷째,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좌우 각각 15번씩 3세트 정도 하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3, 4회 하루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음악 들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5번째로 수면이에요.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50대가 되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불면증, 스트레스, 걱정 등등. 이유는 다양하죠. 하지만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또 살도 찌기 쉽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지거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배가 꺼지면 잠이 잘 온다는 속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잠이 오지 않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제일 못 지키는 것 중 하나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흑흑. 넷째, 침실 환경을 잠에 최적화합니다.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고 빛은 차단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듭니다. 저는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간접 조명만 켰다가 자기 직전에 끈답니다. 필요하면 기막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거든요. 정 피곤하면 15에서 20분 정도만 잠깐 눈을 붙입니다. 여섯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5에서 6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습관들을 들이니까 잠의 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가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 50대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나이입니다. 아직 자녀들 걱정해야 하고 부모님 봉양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갱년기로 인한 신체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우리 몸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10분씩 명상하기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의식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둘째, 취미 생활이에요. 저는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 취미라면 유튜브 정도인데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노트북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취미이니 말 그대로 매일 하는 거 아니고 시간 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은 꼭 시간을 내서 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웃는 연습이에요.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아시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지인들과 수다를 떨면서 크게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넷째, 일기를 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특히 감사 일기를 쓰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섯째, 가끔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들을 만나서 차 한잔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 좋겠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되고 활력이 된답니다. 여덟 번째로 정기 건강검진 절대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50대가 되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이런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은 꼭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암 검진, 혈액 검사, 골밀도 검사 등 나이와 성별에 맞는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유방암 검사와 자궁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도 중요합니다. 5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저는 2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여성 질환에 대해 추가로 검사받고 있어요. 올해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되나? 2년에 한 번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저만 그런가요?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9번째로 영양 균형 잡힌 식사. 식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앞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하루 세 끼 모두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하루 1000에서 1200m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으면 부족하기 쉽습니다.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들어있고 필요하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계란 등을 매 끼니 포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고 아마씨, 호두에도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드시되 채소량을 과일보다 많이 드세요. 과일은 당분 많은 것은 좋지 않으니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하루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반대로 줄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설탕, 소금, 포화지방은 최대한 줄이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식과 과식은 정말 건강에 적입니다. 10번째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외에도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대가 되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항상 물병을 놓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커피나 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 작용을 하므로 물 대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커피나 차는 기호식품으로 적당히 즐기세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연하게 1리터 타서 마시고 있어요. 아까 책상 위에 있던 그 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0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 어떠셨나요? 정리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아침 식사 꼭 챙기기, 하루 30분 이상 걷기, 주 3에서 4회 근력 운동하기, 질 좋은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정기 건강검진 받기, 영양 균형 잡힌 식사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이렇게 10가지입니다. 하나하나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에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 주에는 걷기를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나이죠. 이 소중한 시기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50대, 60대, 70대를 만들어가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고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